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 FFT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메타랩에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어제 한 걸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 영역의 어떤 이제 주파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 성분이 있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재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샘플링으로 한 이제 이런 데이터죠. 이제 샘플링으로 한 데이터가 있고 어떤 특정한 이제 시간 간격으로 이제 샘플링을 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파수가 섞인 성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이제 좀 빨리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일단 그 데이터 개수, 그 다음에 샘플링 타임.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되면 오실로스코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음성 데이터라든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떤 파일로 획득을 하면은 그 안에는 이제 어떤 특정 간격으로 이제 주파수가 이제 샘플링된 주파수가 이제 디지털하게 디스크리트 신호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샘플링 이제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개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샘플링 간격이라든지 그 전체 개수를 가지고 이제 그 주파수 FFT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개수와 샘플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FFT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어떤 적분한 이제 컨볼루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결과로 나오는 이제 복소수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제 플롯을 하고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플롯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트랩의 예제를 통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앞쪽에 이제 그 로 데이터 그 이제 요건 뭐냐면은 이제 특정 어떤 파일을 이제 그 예를 들어 오실로스코프의 이제 CSV 데이터로 이제 된 이제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된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단 불러왔습니다.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렬 그러니까 이제 그 불러온 데이터는 이제 총 이제 시간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4개 채널 해가지고 총 이제 5개 열로 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렬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그 타임축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DT 데이터 간격이죠. 간격을 이제 일렬에 이제 그 첫 번째 데이터하고 일렬의 두 번째 데이터를 빼가지고 이제 그 시간 간격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0.1ms로 데이터 그러면은 첫 번째 데이터하고 두 번째 데이터를 빼면은 이제 그 샘플링 타임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 시간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샘플링 간격을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Y1, Y2, Y3 해가지고 이제 원래 시간열을 이제 T1에 저장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채널, 투 채널, 쓰리 채널, 포 채널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각각 읽은 겁니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FFT를 이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Y1에 돼가지고 FFT를 수행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요 데이터는 이제 복소수 형태로 나옵니다. 복소수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데이터 개수는 이제 그
이제 Y1, Y2, Y3, Y4와 이제 T1의 데이터가 다 같기 때문에 Y1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구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FFT는 이제 주파수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이제 뭐 0Hz부터 이제 뭐 몇 Hz까지인가 이제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DT와 이제 요 N 데이터 개수를 이용해서 이제 내가 표현하려는 이제 시간 주파수 축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개수와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을 알면은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 일렬의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간축 일렬하고 그다음 우리 이제 스코프 프로브 4개 있죠. 이제 4개. 1채널, 2채널, 3채널, 4채널의 각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여기 5,000개가 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작업 공간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불론 변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DT는 이제 0.01ms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수는 이제 5,000개가 되겠고, 데이터 개수는 5,000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1, Y2, Y3, 4, 이제 4는 1채널, 2채널, 3채널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불러온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N1은 이제 랭스 Y1의 데이터를 이제 랭스라면은 이제 5,000개가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구했고, 그 다음 전체 시간과 이제 데이터 개수를 이제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타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DT1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일렬의 첫 번째 데이터와 이제 일렬의 두 번째 데이터를 이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빼기 요거 한 거죠. 이제 좀 흐려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링 타임을 구하니까 이제 0.1ms 간격으로 했더라. 이제 주파수를 나타내면 이제 10kHz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FFT를 한 겁니다. FFT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FFT 결과가 이제 여기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수로 여기 뒤에 이제 보면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는 실수부, 헛수부, 여기 뒤에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복수수로 이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실수축과 헛수축, 그러니까 얘를 실제 우리 데이터는 얘인데 얘를 헛수축과 실수축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수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간격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소스 이제 파행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양자화된 데이터가 있었고, 이게 이제 5,000개라는 얘기죠. 5,000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DT는 이제 0.1ms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0.1ms로 이제 계산하면 이제 10kHz고 데이터가 5,000개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전체 해석할 수 있는 게 이제 10Hz 간격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타내면은 10Hz 간격으로 이제 0에서 10kHz까지 10Hz 간격으로 쭉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간격은 0.1ms니까 가장 이제 높은 주파수는 10kHz고 5,000개니까 걔를 나누면은 10Hz 간격으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는 5,000개고 0.01ms로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00kHz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0에서 100kHz까지 나타낼 수 있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주파수 간격은 100Hz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Hz 간격으로
해가지고 100kHz를 나타낼 수 있다. 5000개.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0.001ms로 이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000kHz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파수 간격은 이제 1kHz 간격으로 이제 해야 이제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매트랩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 이제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개수하고 그다음 걔가 얼마나 이제 그 시간 이제 샘플링 타이밍이 얼마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주파수 대역이 제고로 이제 몇 헤르츠까지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헤르츠 간격으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FPT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왜 복수수로 나타나냐 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요 신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제 컨볼루션이라는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어제 이제 컨볼루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XT를 이제 HT 돼가지고 쫙 밀고 이제 전체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디지털로 되면은 이제 각 K 값에 대 가지고 이제 쭉 밀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화된 거는 이제 요런 값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한 축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만일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이런 어떤 그 파형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파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n분의 dt면은 이제 저기 5000 하면 이제 요게 이제 0.00 가장 이제 낮은 주파수 되겠죠. 5000개니까 요 시간 간격, 그러니까 dt는 아까 이제 0.1ms였고 데이터는 5000개니까 이제 가장 이제 그 적은 주파수는 0.002Hz가 되겠죠. 그럼 0.002Hz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 벡터에다가 하면 쫙 해가지고 전체 적분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컨볼루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값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상을 또 반대 가지고 이제 요쪽 성분이 있는지를 또 쫙 해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적분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성분은 없냐. 이제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 성분 해가지고 쫙 이제 해가지고 또 적분값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대해서 이제 적분값 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적분과 나오면 이 더하면 이제 뭐 이만큼이 나오든지 요만큼이 나오든지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흡수축에 대한 값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제 두 개 합하면은 뭐 플러스를 일만큼 내도 마이너스를 이 값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 실수축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n이 맥스일 때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n이 5000일 때 하고 n이 이제 그 4999일 때 4900, 그 4000, 뭐 200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주파수가 높아지겠죠. 이제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n은 이제 1일 때 하면은 이제 요 주파수는 10kHz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10kHz까지 쫙 해가지고 이제 이 값을 구하면은 이제 이게 복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소수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현재 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0.01이고 데이터 기수는 5000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kHz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걸 계산한 건데, 내가 가로축으로 이제 최대 이제 10kHz까지 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얘는 이제 그 5kHz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5kHz만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이제 주파수를 이제 구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0에서 이제 500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T, 그러니까 그 저기 샘플링 주파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00을 이제 나눠서 하면은 이제 0에서 얘가 5000까지 이제 변할 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0에서 이제 10kHz까지 이제 요 축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5kHz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는 이제 요 절반만 이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2를 나눠주면 이제 요것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10kHz 다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되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요거기 때문에 5kHz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플러스 하려 그러면 아까 이제 복소수를 이제 절대값으로 사실은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FFT를 한 결과는 이제 실수축과 홀수축이 나갔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검은 거죠. 그러면 이제 FFT를 한 결과는 이제 흡수로 나온 걸 이제 우리가 그 요거 요 제곱 플러스 요 제곱 해가 루트 씌우면 이제 요 그 절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 절대값을 취하면은 이제 요게 나오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플라팅한 게 이제 요게 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매트랩에 보면은 이제 그 FPT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제 코드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파악한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전체 이제 데이터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타임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 얼마든지 우리 입맛에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런 어떤 이제 시간과 개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 된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FPT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컨볼루션이란 이제 용어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그 어떤 이제 그 복소수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방으로 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야 여기에 이제 정확한 어떤 그 섞인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 네 가지 조건, 그러니까 복수수로 보면은 요걸 다 이제 네 가지 방향으로 이제 그 적분을 다 해가지고 그 적분 값을 이제 연산한다는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복소수 값이 나오고 그 복소수 값을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바꿔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값은 나왔습니다. 값은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플러스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그 주파수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DT하고 그다음 내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데이터 개수를 구하면은 예, 내가 이제 그 획득한 주파수에 대해서 그 해상도에 맞는 이제 그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블라스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이제 그 데이터의 샘플링 타임과 전체 개수를 알면 우리가 이제 그 FPT를 이제 잘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어제 좀 이제 예제가 있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FPT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여기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그냥 간단히 설명돼서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5,000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엄청 바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 이제 FPT가 된다는 걸 이제 이건 이제 원리적인 어떤 그런 좀 내용이 되겠고, 어, 얘를 이제 그 FPT를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데, 예. 이거 이제 컨볼루션 한다는 겁니다. 컨볼루션 쭉 밀어가지고 이제 컨볼루션 한다는 거고, 그 이제 복수적인 이제 원형 컨볼루션을 한다는 거고, 이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제가 예제가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단은 이제 이 개념, 그러니까 이 이제 결국엔 전체 이제 주파수 개수와 이제 DT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이제 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오늘은 저 매트랩을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